새벽 5시 편의점 앞 73세 김수녀 선생님이 택배 상자를 나르고 계셨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하셨던 분, 퇴직금도 받으셨던 분, 자녀도 잘 키우신 분. 그런데 왜 이 시간에 여기서 계실까요? 나도 이러고 싶지 않은데요. 생활비가 부족해서. 이게 대한민국 노후의 현실입니다. 준비되지 않은 은퇴. 그 끝은 참혹합니다. 그 누구도 예외가 아닙니다. 오늘은 앞으로의 인생을 위해 반드시 들으셔야 할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나는 집도 있고 연금도 나오니까 괜찮을 거야. 건강만 지키면 되지 뭐. 자식들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되겠지? 정말 그럴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65세 이상 어르신 절반이 한 달에 90만 원도 안 되는 돈으로 살아가고 계십니다.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 62만 원입니다. 한 달 기본 생활비가 170만 원이 넘는데 말이죠. 더 충격적인 건 70세가 넘어서도 일하시는 분들이 OECD 국가 중 1위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일까요? 아닙니다. 생존입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준비하면 여러분의 남은 20년, 30년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60, 70세대가 직면하게 될 3가지 현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해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돈 문제. 둘째, 건강 문제. 셋째, 외로움. 이 3가지는 따로 오지 않습니다. 연쇄적으로 무너집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제가 드리는 말씀을 메모하시고 실천하신다면 여러분의 노후는 분명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세요. 1부. 돈이 사라지는 노후. 먼저 경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복지관에서 만난 한 어르신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을 때는 내가 돈을 벌었는데 늙으니까 돈이 나를 떠나가더라고요. 정확한 표현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첫 번째 이유. 소득이 딱 끊깁니다. 직장 다닐 때는 매월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은퇴하는 순간 그 흐름이 멈춥니다. 퇴직금 1억을 받았다고 가정해 볼까요? 한 달에 200만 원씩 쓰면 4년 만에 바닥납니다. 실제로는 병원비, 경조사비, 각종 수리비가 들어가니까 3년도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 이유. 평생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세대는 주식이나 펀드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은행 예금이 전부였죠. 그런데 요즘처럼 금리가 낮을 때는 예금 이자로는 물가를 못 따라갑니다. 물가는 올라가고 돈의 가치가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세 번째 이유. 자녀에게 다 쏟아부었습니다. 자녀 교육비, 결혼 비용, 집 마련 지원. 내 노후보다 자식이 먼저였습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니까요. 하지만 이제 자녀들도 자기 삶이 벅찹니다. 부모를 경제적으로 지원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 첫 번째. 작은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드세요. 큰 돈을 벌려고 하지 마세요. 대신 한 달에 20만 원, 3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통로를 여러 개 만드는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경쟁률이 높지만 노인 일자리 지원센터 또는 시니어 클럽을 활용하여 공공근로 신청해 보세요. 평생 해온 일을 온라인으로 가르치세요. 유튜브나 블로그로 말이죠. 핸드폰, 컴퓨터와 가까워지셔야 합니다. 앞으로는 더더욱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펼쳐집니다. 지역에서 문화관광 해설사나 마을 돌봄 지원단 활동을 하세요. 직접 만든 반찬이나 수공예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중 두세 개만 실행해도 월 60만 원에서 100만 원의 현금 흐름이 생깁니다. 연금과 합치면 생활이 가능해집니다. 해법 두 번째. 지출을 재설계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출 줄이기입니다. 지금 당장 해보세요. 통신비, 요금제 변경만으로 월 2만 원에서 3만 원 절약됩니다. 보험료, 중복 보장을 정리하면 월 5만 원에서 10만 원 줄어듭니다.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앱이나 케이블 채널 해지하세요. 교통비, 경로우대 카드와 마을버스를 적극 활용하세요. 이렇게만 해도 연간 1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해법 세 번째, 금융 기초 지식을 익히세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은 시니어를 위한 무료 금융 교육이 많습니다. 주민센터에서 하는 금융사기 예방 교육, 은행 앱 사용법 강좌, 복지관 재무설계 상담. 한 달에 한 번만 배워도 1년이면 여러분도 금융에 자신감이 생깁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닙니다. 돈을 관리할 방법을 몰라서 불안한 겁니다. 지금부터라도 배우고 실천하면 여러분의 통장은 분명히 달라집니다. 2부. 무너지는 건강. 이번엔 건강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병원에서 만난 74세 오영숙님. 당뇨, 고혈압, 관절염을 앓고 계셨는데 한 달 병원비가 50만 원이 넘는다고 하셨습니다. 약값만 해도 한 달에 12만 원이에요. 검사하고 물리치료 받으면 더 나가죠. 솔직히 아프면 돈도 없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어요. 무서운 사실 하나 말씀드립니다. 65세 이상 중 10명 중 8명이 만성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인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병원비입니다. 왜 우리는 아플까요? 첫 번째 이유. 젊을 때 쌓인 피로입니다. 평생 잠을 줄이며 일했습니다. 밥은 빨리 먹고 스트레스는 참았죠. 그 대가가 60대 이후 몸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 은퇴 후 움직임이 급격히 줄어듭니다. 회사 다닐 때는 출퇴근하며 걸었습니다. 그런데 집에만 있게 되면서 하루 걸음수가 2,000보 이하로 떨어집니다. 움직이지 않으면 근육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그게 노쇠의 시작입니다. 세 번째 이유. 나쁜 식습관이 계속됩니다. 짜고 달고 기름진 음식. 젊을 땐 버텼지만 나이 들면 이게 독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 첫 번째. 매일 움직이는 루틴을 만드세요. 운동이라고 해서 헬스장 갈 필요 없습니다. 집에서도 충분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10분 스트레칭, 거실에서 제자리 걷기 500보, 계단 오르내리기 3회, 점심 먹고 나서는 동네 한 바퀴 천천히 걷기, 20분에서 30분이면 됩니다. 공원 벤치에서 다리 들어 올리기 운동도 하세요. 저녁에는 누워서 다리 벌리기, 발목 돌리기, 그리고 심호흡 10회. 이것만 해도 근력이 유지되고 혈액순환이 개선됩니다. 해법 두 번째. 정기 검진과 기록. 병은 예방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매일 아침 혈압과 혈당을 재고 수첩에 기록하세요. 국가건강검진도 꼭 받으세요. 기록하는 사람은 자기 몸의 주치의입니다. 이 말 꼭 기억하세요. 해법 세 번째. 먹는 것부터 바꾸세요. 식습관은 하루아침에 안 바뀝니다. 하나씩 천천히 바꿔보세요. 흰 쌀밥 대신 현미나 보리 섞은 잡곡밥, 라면 대신 국수나 칼국수, 과자 대신 호두나 아몬드 같은 견과류, 탄산음료 대신 보리차나 결명자차. 그리고 저녁은 7시 전에 드세요. 늦게 먹으면 소화도 안 되고 살도 찝니다. 해법 네 번째. 마음 건강도 챙기세요. 몸만 건강하면 뭐 합니까? 마음이 우울하면 다 소용없습니다. 하루 10분 햇빛 쬐세요. 좋아하는 음악 들으세요. 손자, 손녀 사진 보며 웃으세요. 작은 행복이 몸을 회복시킵니다. 기억하세요. 건강은 돈 주고 살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관리하면 지킬 수는 있습니다. 3부. 외로운 노후.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로 관계입니다. 복지관에서 상담하시는 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인 우울증의 80% 이상이 외로움에서 시작됩니다. 돈도 있고 건강도 괜찮은데 혼자라는 이유로 삶을 포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혼자 사는 노인 가구가 지금 220만 명이 넘습니다. 그중 상당수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하고 지낸다고 합니다. 왜 관계가 끊길까요?
첫 번째 이유. 역할을 잃어버립니다. 회사에선 과장님, 부장님이었습니다. 집에선 가장이었죠.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아무도 저를 찾지 않습니다. 이름조차 불러주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유. 평생 가족 중심으로 살았습니다. 친구를 만날 시간도 취미를 가질 여유도 없었죠. 그런데 자녀는 독립했고 배우자마저 먼저 가시면 남는 건 빈집뿐입니다. 세 번째 이유. 디지털 세상과 단절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카톡으로 연락합니다. 영상통화로 얼굴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세대는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점 더 고립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법 첫 번째.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곳으로 나가세요. 집에만 있으면 관계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동네 복지관 프로그램 신청하세요. 도서관 독서 모임 참여하세요. 공원 걷기 동호회에 가입하세요. 성당이나 교회, 사찰 같은 종교 활동도 좋습니다. 주 2회만 나가도 새로운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해법 두 번째. 먼저 인사하고 먼저 말 거세요. 관계는 기다린다고 오지 않습니다.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이웃에게 안녕하세요 한마디. 슈퍼에서 계산할 때 오늘 날씨 좋네요 한마디. 이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입니다. 해법 세 번째. 디지털 도구를 배우세요. 어렵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배우면 됩니다. 요즘 주민센터나 복지관에서 스마트폰 교육을 무료로 해줍니다. 카톡으로 사진 보내기, 영상통화로 손주 얼굴 보기, 유튜브로 좋아하는 영상 보기. 이것만 할 줄 알아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해법 네 번째. 하루 한 통의 연락. 매일 아침 누군가에게 연락하세요. 요즘 잘 지내? 오늘 날씨 좋던데. 산책 갈까? 점심은 뭐 먹었어? 이 한 통의 전화가 여러분의 하루를 따뜻하게 만듭니다. 명심하세요.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습니다. 관계는 삶의 이유입니다. 외로움을 이기는 방법은 누군가와 연결되는 것뿐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세 가지. 경제, 건강, 관계. 이건 따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돈이 있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고 건강해야 사람을 만날 수 있으며 관계가 있어야 삶이 의미 있습니다.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10년 뒤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 시작하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은 분명히 빛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여러분은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나라도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큰 인생을 만듭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고 부족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구독과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